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극장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헤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공에만 매달려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부른 남자 앞에 나타난 젊은 기사. 그 기사의 휴대폰에 뜬 이름을 본 순간 남자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경부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는 63세의 남자 정태수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부산에서 중견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연매출 수백억 원의 회사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 대구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40여 년 만에 만난 동창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야, 태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성공하다니. 부산에서 제일 가는 건설업체 사장이라며? 우리 중에 제일 잘 됐네. 친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태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성공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술에 취해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너 재혼은 안 했냐?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아?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태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이혼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그래. 태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나? 소식 들은 거 있어? 김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잘 살고 있겠지 뭐. 태수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혼자 남은 태수는 대리운전을 부르며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4년 그때 태수는 29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던 말단 직원이었죠. 야심만만했던 그는 언젠가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여자가 바로 김수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수진은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한 외모에 따뜻한 성격을 가진 그녀에게 태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수진 역시 성실하고 꿈이 큰 태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995년 봄, 대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며 태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태수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태수는 수진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편해져.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벌어졌습니다. 수지는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을 원했지만 태수는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 후 수지는 아이를 원했고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당신은 어때? 하지만 태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아직은 부담스러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은 수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태수에게는 단지 부담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지는 태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사업이 먼저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수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1996년 봄, 결혼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수지는 대구로 돌아갔고 태수는 부산으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태수는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을 일궈냈죠.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늘 수진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태수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수진과 비교하게 됐거든요. 수진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수진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다른 여자들과 수진을 비교하다 보니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사랑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재혼을 권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라. 혼자 늙어가면 쓸쓸하다. 하지만 태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난 혼자가 편해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을 잊지 못해서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수진을 찾아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행복하게 재혼해서 살고 있다면, 아이들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내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릴 권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창회에서 수진의 이름이 나온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성공이 무색할 정도로 강렬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드디어 대리운전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김동현입니다. 정태수 고객님 맞으시죠? 깔끔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의 청년이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탔습니다. 부산까지 가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동현은 능숙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어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동창회에서 들었던 수진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대구에서 무슨 일 보고 오셨어요? 동창회였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죠.
아, 그러시구나. 고향이 대구시군요. 저도 대구 출신이에요. 이 말을 들은 태수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대구 어디 출신이에요? 중구 쪽이요. 동산동 근처에서 자랐어요. 동산동. 태수에게는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진이 살던 곳과 가까운 동네였거든요. 대리운전한 지 오래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낮에는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밤에만 이 일해요. 동현의 말투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왠지 모르게 이 젊은이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동현은 백미러로 태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 순간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신다는 말에서 효심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와 둘이서 사세요? 태수의 질문에 동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니, 정확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태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55이에요. 저를 25에 낳으셨거든요. 수진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선생님이셨던 적이 있나요? 동현은 놀란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태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수진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그때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 30년 전 헤어진 아내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동현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스피커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나이가 든 여인의 것이었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태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현아, 밤늦게 운전하느라 고생이 하네. 오늘도 무리하지 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심히 운전하고 있어요. 오늘 부산까지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따뜻한 국 끓여 놓을게. 밥은 먹었지? 네, 먹었어요. 어머니도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무세요. 어떻게 잠이 와? 무사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동현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제가 늦으면 항상 걱정하셔서. 하지만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30년 전 수진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수진 씨 맞나요? 동현은 깜짝 놀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놀라서.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태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과 수진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동현 씨, 잠깐 휴게소에 들러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김천 휴게소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커피 한 잔씩 들고 한적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깊은 밤 휴게소는 고요했습니다. 동현 씨, 제가 30년 전에 당신 어머니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동현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1995년에 김수진 씨와 결혼해서 1996년에 이혼했어요. 당신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현은 한동안 말을 잃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30세라고 했죠? 저희가 이혼한 게 1996년 봄이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때 임신 중이었다면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면 최소한 아이에 대한 책임은 졌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30년 전의 자신을 생각해보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려서 헤어졌다고만 하시고, 동현의 목소리에서 30년간 품어왔던 궁금함과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당황스러웠고, 동현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마침내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신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30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3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동현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맞네요. 이렇게 어린 모습은 처음 봐요. 사진 속의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수와 나란히 서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동현의 말에 태수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숙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성공만 생각했어요. 왜 이혼하게 된 건가요? 동현의 직접적인 질문에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가정을 원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태수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세에 대한 태수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자신이 보인 반응.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수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성숙했다면,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가난해서 힘들었고 저 때문에 재혼도 못하시고. 그 말을 들은 태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안 하신 이유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몇 번 좋은 분들이 나타나셨는데 저를 생각해서 거절하셨던 것 같아요. 태수는 수진이 3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동현 씨. 아니, 동현아. 처음으로 아들을 이름으로 불러본 태수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만약 어머니가 당시에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아버지. 동현이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몰랐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3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동현의 성숙한 말에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이 착한 아들과 수진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동현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를 보니 그런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 건가요? 태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가끔 혼자 계실 때 옛 사진들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워하셨다면 그런 표정은 안 지으셨을 거예요. 태수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혹시 수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동현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30살이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헤어지게 됐는지. 수진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동현아, 굳이 알 필요 없어.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거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보고 싶어요. 수진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동현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태수와 30년 전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잘생기셨네요.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응, 많이 닮았어. 특히 눈매가.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수없이 태수를 떠올렸거든요. 동현이 클수록 태수와 더 닮아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수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동현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3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너무 오래됐어.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30년 전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96년 27살의 수지는 이혼 후 친정인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임신 사실을 몰랐었죠. 이혼하고 한 달 후에야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수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진 상황에서 임신 소식이 또 다른 짐이 될까 봐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잘 키우자. 수지는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동현을 낳고 키웠죠. 아이가 클수록 태수와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리움은 더해갔습니다. 특히 동현이 태수와 똑같은 표정을 지을 때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몇 번의 재혼 기회가 있었지만 수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동현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태수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동현이도 이제 다 컸는데. 친구들의 권유에도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태수가 그리웠습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태수의 소식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동현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금과 등록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분이었죠. 어머니, 이분이 누구예요? 모르겠다. 복지기관에서 연결해준 분이라고 하는데 수진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들였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후원자는 태수의 어머니였습니다. 태수와 이혼한 후에도 며느리였던 수진과 손자인 동현을 걱정하며 남몰래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의 어머니인 김영숙 여사는 아들의 이혼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진을 며느리로 무척 아꼈기 때문이었죠. 태수야, 수진이 같은 착한 아이를 어디서 또 찾냐? 하지만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여사는 우연히 대구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큰 배를 하고 있는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수진아, 혹시...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미안했거든요. 왜 태수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미 끝난 사이인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 여사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몰래 수진을 도왔습니다. 태수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동현이 태어난 후에도 영숙 여사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수진의 집 근처를 지나며 손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죠. 태수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영숙 여사는 손자를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수진의 마음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태수가 사업에 성공한 후에도 영숙 여사는 계속해서 수진과 동현을 돕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매월 일정 금액을 어디에 보내는지 몰랐지만 효도비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동현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괜찮을까?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을까? 천천히 준비해봐요. 일단 어머니가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이야기해 볼게요. 태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동현아.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그냥 포기할게.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확신해요. 그 말을 들은 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동현은 며칠에 걸쳐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지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수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동현은 대리운전 중에 운명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니? 네, 확실해요.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 사진도 보여주셨고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원망, 사랑과 미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오래됐어. 이제 와서 뭘. 어머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아버지도 30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뭐라고? 재혼 안 했다고? 수지는 놀랐습니다. 태수 같은 남자라면 분명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3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현의 주선으로 태수와 수진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대구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태수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수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태수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오르는 말은 미안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남편. 아니, 전 남편을 위해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수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첫사랑이자 첫 남편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태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긴 했지만 그의 기억 속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를 보는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듬직하고 따뜻한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수씨. 수진은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라는 걸 의식한 것이었죠.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마실래? 태수가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커피가 나온 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어. 수지는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임신 사실을 말했다면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였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미숙했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무슨 다 지난 일인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년 전 결혼 사진을 꺼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수진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단 하루도. 태수의 고백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재혼은 왜 안 했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다른 사람과는 사랑할 수가 없었어.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늦지 않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하지만 수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현은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복잡해, 너무 복잡해.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어머니, 사랑은 나이와 시간에 상관없잖아요. 동현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저 때문에 희생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기쁨이었어.
그래도 어머니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달라졌어요. 수지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30년 전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태수와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그리고 이혼할 때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동현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가? 네, 사실 할머니께서 저희를 30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동현은 그동안 익명으로 받아왔던 후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후원자가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매월 보내던 그 돈이 수진과 동현을 위한 것이었다니요. 할머니께서 저희를 30년 동안 지켜봐 주셨어요. 멀리서지만. 태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동현이 도와준 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미안하다, 태수야. 하지만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 태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와 손자를 잊지 않고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라도 수진이와 잘해라. 그 착한 아이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태수는 수진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다고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매월 보내던 후원금이 우리 어머니 것이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받아왔던 그 도움이 시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감동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이혼할 때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어. 그 이야기를 들은 수지는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태수는 기뻐했습니다. 수진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수진과 동현은 태수와 함께 부산에 있는 태수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영숙 여사는 며느리와 손자를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진, 나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고생 많이 했겠다. 영숙 여사는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할머니. 동현은 처음 만나는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태수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라.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하자. 영숙 여사의 말을 듣고 수진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태수씨,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시작해봐요. 태수는 기뻤지만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당신이 편한 속도로 해.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태수는 수진의 식당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재료 준비도 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런 일 안 해도 돼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 이제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 수지는 그런 태수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30년 전의 태수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3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태수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장소는 30년 전 처음 만났던 대구의 그 카페였습니다.
태수는 수진이 좋아하는 코스모스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대로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수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아,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30년 만에 두 번째 프로포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재혼했습니다. 결혼식 줄에는 아들 동현이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식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정말 로맨틱하다. 30년 만에 다시 결혼하다니. 운명이었구나.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나 봐.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태수와 수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재혼 후 태수는 부산의 사업을 정리하고 대구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수진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태수네 수진이네 국밥집이라고 간판 바꿀까? 태수의 농담에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행복한 국밥집이라고 하면 어때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식당 일을 했습니다. 태수는 홀서빙을 맡고 수지는 주방 일을 담당했죠. 오랜 부부처럼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에 단골 손님들도 놀랐습니다. 사장님들 신혼부부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30년 전에 결혼했던 사이예요. 이번에 다시 만나서 재혼했어요.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진짜 운명의 사랑이구나. 보기 좋아요. 태수와 수지는 이런 반응들이 즐거웠습니다. 30년을 돌아온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재혼 2년 후 동현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동현의 예비 신부는 간호사인 이미소 씨였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였죠. 미소야, 우리 동현이 잘 부탁해. 수지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현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처럼 바보짓은 하지 말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결국 행복해지셨잖아요. 동현의 결혼식에서 태수는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미숙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동현아, 미소야.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객들은 태수의 진심 어린 축사에 감동했습니다. 동현이 결혼한 지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자예요. 동현의 전화를 받은 태수와 수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본 손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손자 참 잘생겼어요. 당신 어릴 때랑 똑같아요. 태수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손자를 안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쁨을 맛볼 줄이야. 2년 후에는 손녀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태수와 수진을 부르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성이었습니다. 태수의 어머니인 영숙 여사는 90세가 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좋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며칠 후 영숙 여사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여사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태수야, 수진이야.
나 죽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사진 한 장 찍자.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영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내 몸은 내가 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하나만. 그날 병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숙 여사, 태수와 수진, 동현과 미소, 그리고 정민이와 수연이까지. 이제 소원이 없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영숙 여사는 일주일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돌아가신 후 태수와 수지는 더욱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다리셨겠어. 두 사람은 매주 영숙 여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시간이 흘러 태수와 수진도 8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20년 전에 다시 만났으니까 앞으로 20년은 더 함께 살아야죠. 그래. 100세까지 함께 살아.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민이가 물으면 태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운명이었단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할아버지가 배웠단다. 현재 태수와 수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정민이는 고등학생, 수연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태수가 준비한 특제 국밥을 먹으며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죠. 할아버지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연이의 말에 태수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손맛에는 못 미쳐.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당신이 더 잘해요. 두 사람의 다정한 티격태격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태수와 수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30년 전에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서로 너무 어렸어. 지금이라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 맞아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사람의 뒤로 동현 가족이 따라오며 화목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수진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게 언제인지 알아? 언제요? 우리가 다시 만난 그날부터야. 그전까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허했어.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어. 무엇이요? 사랑이야. 가족이고 당신과 동현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더라고. 수지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동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늘 뭔가 부족했어요. 당신이 그리웠거든요. 이제는 완전해졌네. 네,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동현은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30년 전 아버지는 저의 존재도 모르신 채 어머니와 헤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 시절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성숙해지셨고, 어머니는 더욱 단단해지셨고, 저는 두 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면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현 올림. 편지를 읽은 태수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들을 두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민이와 수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로맨틱한 재회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아요. 할아버지가 대리운전 타다가 아빠를 만났다니.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태수는 손자, 손녀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정민아, 수연아, 할아버지가 하나 가르쳐 줄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놓치면 안 돼. 할아버지처럼 30년씩 기다리면 안 되거든. 왜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거든. 사랑한다면 당장 표현하고 소중하다면 꼭 붙잡아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지금 태수와 수지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재혼한 지 20년, 처음 결혼한 것을 포함하면 21년째입니다. 20주년 기념일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맞아. 그때는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긴 여행을 하게 될 줄은. 태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나 같은 남자를 다시 받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30년을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100세까지는 함께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래요. 100세까지. 카페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두 사람의 사랑도 매일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태수와 김수진의 30년 만의 재회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부부,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아들 동현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헤어졌더라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정태수와 수진처럼 소중한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멀리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회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